가지고 우리가 수소원자 문제를 다룰 때 뭐가 빠져 있었는가 한번 보도록. 우리가 수소원자라는 것은 어떻게 생겼느냐 하면 핵이 있고 둘레는 이렇게 전자가 이렇게 돈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핵이 있고 둘레에 전자구름이 이렇게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해밀토니안을 어떻게 잡았느냐 하면 해밀토니안을 이렇게 잡았어. 또 n분의 p자승 둘레는 2n분의 p자승에다가 r분의 g자승이다. 이렇게 이제 하고서 문제를 풀었어요. 과연 그러냐? 이것의 가정은 뭐냐면 핵이 또 둘레는 전자가 돈다 그랬는데 핵이 말이야 가운데 아주 딱 버티고 있고 그 둘레를 이렇게 전자가 돈다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핵이 가운데서 딱 버티고 있는 건 아니에요. 물론 핵의 매스가 일렉트론의 매스보다 워낙 크기 때문에 이렇게 했지만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어떻게 되느냐면 여기에 센터로운 매스를 중심으로 해서 일렉트론도 그거를 돌고 있고 그 다음에 핵도 이렇게 돌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진짜로 해보면 해밀토니안이 어떻게 되느냐? 해밀토니안이 두 개의 파트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하나는 센터로 매스에 라지 m은 스몰 m하고 핵의 매스에다가 그 다음에 센터로 매스에 모멘텀의 자승에다가 2μ분의 T자승 R분의 Z자승 이렇게 써놓고 R과 P는 어디에서 나오느냐면은 릴라티브 이렇게 우리가 기술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저거 아주 간단하게 유도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 고전역학에서도 어떤 거를 배우느냐 하면 두 개의 입자가 있다. 두 개의 입자가 있고 두 개의 입자 사이에 인터랙션이 있다. 그럼 토탈 시스템을 우리가 기술을 해보자. 그러면 토탈 시스템을 우리가 R1, R2에서부터 토탈 시스템을 다시 바꿔가지고 센터 오브 매스하고 렐라티브 코오디네이트 두 개의 매스를 이렇게 바꾸면 센터 오브 매스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콘스탄트 모션을 하고 렐라티브 코오디네이트를 가지고서 우리가 기술을 한 적이 있어요. 클래시컬 미케닉스에서. 그거하고 똑같이 양자역학에서도 이제 똑같은데 양자역학에서도 센터 오브 매스의 운동과 렐라티브 코오디네이트의 운동으로 둘로 나눠버리면 센터 오브 매스는 운동 에너지만 가지고 있고 포텐셜이 없어. 웨이브 이퀘이션에도 똑같아요. 웨이브 이퀘이션에도 센터 오브 매스는 포텐셜이 없고 렐라티브 코오디네이트는 이렇게 포텐셜이 이렇게 있는 거로 간주가 되고 클래시컬 미케닉스는 센터 오브 매스에는 포텐셜이 없으니까 콘스탄트 모션을 하게 되고 양자역학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토탈 웨이브 펑션이 R1, R2였던 것이 이게 어떻게 되느냐면 토탈 웨이브 펑션에 R에다가 그 다음에 R 이렇게 되는데 물론 왼쪽에 있는 웨이브 펑션하고 오른쪽에 있는 웨이브 펑션이 다른데 센터 오브 매스는 어떻게 되냐면 콘스탄트 모션을 하게 되고 이거는 어떤 페이스 팩터만 이렇게 들어갈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자 이거는 중요한 거 하나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만 우리가 공부를 하면 되는 거니까 렐라티브 코오디네이트만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면 되겠다. 이거 증명할까 말까? 그럼 만장일치로 증명 안 하기로 하겠어요. 잠깐은 써주는 게 낫겠다, 그지? 그러면
집에서 혼자 공부하려면 고생이 심할 테니까. 이 시스템에서 보면 카이네틱 에너지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일렉트론의 카이네틱 에너지에다가 프로톤의 카이네틱 에너지 이제 두 개의 합으로 표시가 되는데, 자, 일렉트론의 코디네이트를 스몰 x1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핵의 코디네이트를 x2라고 하고, 그 다음에 센터 오브 매스를 라지 m이라고 하고, 렐러티브 코디네이트를 스몰 x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거는 x1하고 x2 프로톤하고 일렉트론의 코디네이트를 비우는 거를 센터 오브 매스하고 렐러티브 코디네이트를 한번 이거를 바꿔보자는 얘기예요. 그러면 라운드에 라운드 x1, 이게 1하고 2로 되어 있는 거를 라지 x와 스몰 x로 이렇게 바꾸려면 이렇게 미분을 이렇게 써놓고 보니까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x1으로 되어 있는 거는 렐러티브 코디네이트하고 센터 오브 매스의 코디네이트로 쓸 수가 있다. 그래서 이거를 여기다 넣고, 그 다음에 뭐를 넣느냐면 라운드 x, 여기에 x1은 어떻게 되느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라운드 x, 라운드 x, x1, 라운드 x, 자, 이렇게 바꿔가지고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라운드 x. 자, 그래서 이 수식이 어떻게 되느냐면
자, 다음 같이 쓸 수가 있다. 그러니까 카이네틱 에너지도 보면 일렉트론의 카이네틱 에너지 더하기 프로톤의 카이네틱 에너지는 센터 오브 매스의 카이네틱 에너지하고 렐라티브 코오디네이트의 카이네틱 에너지하고 똑같다. 센터 오브 매스의 스몰 m과 라지 m이 붙어 있는 거하고 리듀스드 매스로 렐라티브 코오디네이트에서의 카이네틱 에너지 합으로 표시가 되니까 이 운동을 말이야. 이 운동을 우리가 두 개로 쪼갤 수가 있고 두 개로 쪼갠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하면 센터 오브 매스는 너무 쉬운 거니까 그거는 콘스턴트 모션하고 마찬가지가 되는 거고 그건 뭐 풀 필요도 없는 거고 렐라티브 코오디네이트 하나만 쓰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하면 두 개의 입자가 있어가지고 한 입자에 인디펜던트 베리어블 3개가 있고 다른 거에 인디펜던트 베리어블이 3개가 있어서 우리가 6개의 모르는 그런 비밀이 들어가 있는 거를 가지고서 3개를 날려버릴 수가 있어요. 3개를. 그래서 투바디 모션을 어떻게 바꿀 수가 있느냐 하면 이펙티브 원바디 모션으로 바꾸고 우리가 원바디 모션 렐라티브 코디네이트 이거에 대한 슈레딩거 방정식을 풀면 된다 하는 얘기죠. 근데 옛날에는 그냥 원바디로 그냥 풀었어. 왜 그러냐면 센터 오브 매스에 프로톤의 매스가 너무 커가지고 거기에 센터 오브 매스는 움직이지 않는다고 가정을 해놓고 문제를 풀었는데 이제는 센터 오브 매스도 움직이고 사실은 어디에 대해서 돌아가는 성분이 나타나느냐면 센터 오브 매스에 대해 가지고 일렉트론도 그리고 프로톤도 그거에 대해서 돌아가는 모션으로 이렇게 문제를 풀어야 돼요. 이렇게 풀어보면 말이야 참 신기해. 왜 신기하냐면 우리가 지금 풀고 있는 거는 웨이브 이퀘이션을 풀고 있는데 이 개념이 클래시컬 미케닉스에서 나오는 뉴턴 역학에서 나오는 그 개념하고 완전히 똑같아. 거기서도 렐라티브 코오디네이트하고 센터 오브 매스로 나눠가지고 우리가 문제를 풀었어. 똑같아. 근데 시작은 너무나 다른 데서 이제 시작을 했어. 자, 이렇게 문제를 풀어보니까 진짜 좋은 게 있어. 뭐냐면 여기 바이 프로덕트가 있다. 어떤 바이 프로덕트가 있냐? 센터 오브 매스의 이 포지션이 만약에 이게 프로톤 하나만 있으면은 그 포지션하고 프로톤하고 뉴트론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중수소인 경우에 보면 중수소에서 보면 그게 렐라티브 코디네이트 그게 이제 달라지고 매스가 달라지고 그러니까 라이만, 발머, 파션에 나오는 에너지 레벨이 달라지고 그 매스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이거를 이용을 해가지고 중수소의 존재를 이렇게 알아내는 계기가 물리학에서 이렇게 보면 진짜 바이 프로덕트가 많아. 그 중수소뿐만이 아니고 눈을 까짓고 들어보니까 삼중수소까지 거기에 이제 발견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우리가 리얼 하이드로젠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이런 효과들을 다 넣어가지고 이제 계산을 해야 되는데 이런 효과뿐만 있느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를 우리가 미싱한 게 아니냐? 사실은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를 우리가 빼먹은 것들이 있다 하는 얘기. 이게 뭐냐? 이렇게 말이야. reduced mass로 이렇게 reduced mass로 이 세상을 기준한다 그래도 아직도 빼먹은 게 그런데 빼먹은 게 이게 작은 게 아니라 아주 큼직한 항을 우리가 두 개의 항을 빼먹고서 이제 계산을 했다 하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그 큼직한 항이 뭐냐?
우리가 빼먹은 거는 렐러티비스틱 이펙트를 이제 빼먹고, 그 다음에 이 두 개 항을 우리가 이제 빼먹었다 하는 얘기예요. 물론 마그네틱 필드를 걸어주지 않았다 그러면은 이거 빼먹은 거 아닌데, 마그네틱 필드를 걸어주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스핀 오빗 인터랙션이라는 부분을 우리가 빼먹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거를 가정을 할 때, 슈레딩거 방정식을 가정을 할 때 우리가 크게 미싱한 게 뭐냐면, 우리가 렐러티비스틱 이펙트를 이렇게, 여러분들 지금 생각이 날지 모르겠는데, 이 V가 어떻게 되느냐면, 우리 보호 모델에서 일렉트론의 속도가 이게 어떻게 나왔죠? V하고 C하고는 무슨 관계가 있지 여기다가? 알파분의 1. 알파분의 1이냐 알파냐? 알파야, 알파씨. 알파씨. n분의 알파씨. 누가 뭐 알파분의 1이 됐는데 말이지. 이 알파가 137분의 1인데 말이야. 빛에 137배로 더 빨리 돌아갈 수 있는가? 아니에요. 알파씨. 야, 이게 알파씨니까 100분의 1밖에 안 되는 거니까 렐라티비스틱 이펙트 우리 무시를 했어요. 왜냐하면 렐라티비스틱 이펙트는 이게 V의 자식에 비례하는 거야. 그지? 그러니까 그거 가볍게 무시를 했는데, 10,000분의 1밖에 안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무시를 하면 안 되겠다 하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저항이 무시가 되지 않는 세계가 세상에 존재한다. 쫀쫀하게 10,000분의 1 가지고 먹을 게 떠오르나. 그렇지만 10,000분의 1 가지고 사실 10,000분의 1 정도는 내가 떠올 사람이 아닌데, 이 렐라티비스틱 이펙트가 말이야, 렐라티비스틱 이펙트가 하이드로젠에서는 렐라티비스틱 이펙트가 작은데, 만약에 아토믹 넘버가 커지면, 예를 들어가지고 여기에 지금 핵이 있고 둘레를 전자가 돌고 해가지고 이렇게 되는 경우를 보면, 다시 여기서 아토믹 넘버가 커지면 이 항을 우리가 렐라티비스틱 이펙트는 우리가 무시를 하면 안 되겠다. 렐라티비스틱 이펙트가 저 아토믹 넘버가 커지면 커질수록 렐라티비스틱 이펙트가 점점 커지는구나. 그럼 뭐 수소 같은 것만 있으면은 나 같은 이런 과감한 사람은 그냥 렐라티비스틱 이펙트 콧방귀도 안 들 텐데, 이 넘버가 커지니까 말이야, 이 골치 아파요. 렐라티비스틱 이펙트를 넣지 않으면은 스펙트럼이 맞아 들어가질 않아. 그래서 렐라티비스틱 이펙트를 넣어야 되겠다 하는 얘기하고, 리얼 하이드로젠이지만 하이드로젠 라이크 어텀에서는 아니 아토믹 넘버가 커지면은 모든 아톰에서 렐라티비스틱 이펙트가 상당히 커요. 그거를 우리는 이제 무시를 하면 안 되겠다. 그러면 렐라티비스틱 이펙트가 과연 얼마나 크냐 하는 것들을 우리가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보자. 그 다음에 말이야, G만 이펙트는 뭐냐면 일렉트론에다가 마그네틱 필드를 걸어주니까 에너지 레벨이 뚜뚜뚜뚜뚜 이렇게 에너지 레벨이 이제 갈리는 게 이제 G만 이펙트인데, 뭐 마그네틱 필드 안 걸어주면 되지 않느냐? 마그네틱 필드를 걸어주지 않더라도 거기에 G만 이펙트 라이크한 그런 커플링이 생겨나는데, 그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그것을 우리가 스핀 오빗 인터랙션이라고 얘기하고, 이 스핀 오빗 인터랙션도 마찬가지로 아토믹 넘버가 작을 때는 잘 보이지 않는데, 스핀 오빗 인터랙션은 아토믹 넘버가 커지면 이게 막 보인다. 그래서 철에 스핀 오빗 인터랙션을 어떻게 하느냐, 수는 어떻게 되느냐, 그 우리가 다 계산을 해야 돼. 요즘에 이제 갑자기 사람들이 일렉트론을 가지고서 세상을 컨트롤하는 그 세계에서 스핀을 가지고 세상을 컨트롤하는 그런 세계를 한번 공부를 해보자. 그래서 스핀트로닉스라는 그런 새로운 개념이 이제 뜨기 시작해요. 자, 왜 그렇게 되느냐? 스핀 오빗 인터랙션, 스핀트로닉스에서는 스핀 오빗 인터랙션을
이거 굉장히 큰 인터랙션으로 생각하고 이게 없으면은 그게 학문이 이제 존립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이 스피노브 인터랙션이 이제 중요하다. 여러분들 말이야, 여러분들 20세기의 과학의 혁명은 어디서 나왔냐면 20세기의 과학의 혁명은 일렉트론을 컨트롤하면서 과학이 이렇게 발전을 해요. 여러분들 뭐 전기줄이라든지 전기기계라든지 텔레비전이라든지 뭐 모든 거다. 전기가 흘러야지만이 전기를 컨트롤해야지만이 이게 그게 이제 돌아가요. 전기를 컨트롤하는 거는 굉장히 쉬워. 여러분들 이렇게 이 안을 들여다보면 말이야. 그 안에 어떻게 되냐면 일렉트론 패스들이 이렇게 있어.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트랜지스터도 있고 뭐도 있고 그래가지고 이게 다 이렇게 연결이 돼가지고 시그널이 이렇게 나오도록 돼 있어. 여러분들 근데 말이야. 일렉트로닉스 이런 거를 보면 그 안을 보면 그냥 일렉트로닉스를 점점 작게 만들고 죽도록 작게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전기가 잘 통하고 신호가 잘 통해. 왜 그러냐? 컨덕션 패스를 만드는데 1마이크론 좋아하네. 1000앵스트롬으로 하더라도 일렉트론들이 거기에 딱 쫙쫙쫙 패스를 이루면서 가잖아. 그래서 세마이컨덕터 같은 거를 보면은 그 안이 엄청나게 복잡하지만 그 복잡한 길을 따라서 일렉트릭 필드가 생겨나고 복잡한 길을 따라 가지고 볼테지가 걸려 있고 그거를 컨트롤하면서 우리가 21세기, 20세기, 19세기 이 문명을 이렇게 꽃피웠다. 근데 이제 사람들이 이제 생각이 이제 바뀌기 시작해요. 왜 그러냐면 야, 여기서 엄청나게 우리가 부를 축적을 했고 인류의 문화를 발전을 시켰는데 근데 이제 19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로 넘어가면서 일렉트론이 아니라 일렉트릭 필드가 아니라 마그네틱 필드를 가지고 이제 세상에 큰 산업들이 이제 발전을 하게 돼요. 그게 뭐냐면 인포메이션의 스토리지에 관한 얘기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마그네타이제이션을 이용을 해가지고 마그네타이제이션의 업이냐 다운이냐 이거를 이용을 해가지고 우리가 인포메이션을 이게 이렇게 공부 이걸 저장을 하는데 그래서 꼬집어내고 이 산업 또한 엄청나게 큰 산업으로 이제 발전을 하고 있어요. 엄청난 산업이야, 그지? 물론 전자를 가지고 컨트롤하는 그 산업보다는 훨씬 작지만 앞으로는 더 커질 수도 있을 정도의 산업이다. 자, 이쪽 산업은 뭐냐면 인포메이션 스토리지는 마그네틱 필드를 가지고 컨트롤하는 산업이고 이쪽은 일렉트릭 필드를 가지고 컨트롤하는 그런 산업이다. 그런데 이거를 가지고 컨트롤하는 이 산업을 보면 인포메이션 스토리지 이 산업을 보면 이게 치명적인 결함이 있어요. 어떤 치명적인 결함이 있느냐? 일렉트릭 필드는 거기에 1000옹스트롬보다도 더 작은 데를 이게 가서 컨트롤이 되는데 마그네틱 필드는 한번 걸어주면 말이야 이 동네 마그네틱 필드를 걸어주면 이 동네가 다 걸려. 마그네틱 필드를 100마이크론 아래 10마이크론 아래 여기만 마그네틱 필드가 있고 여기는 0이고 이런 거를 만들어내는 게 너무 어렵다. 그렇잖아. 여러분들 뭐 자석을 만들어내는데 자석을 만들어내야지 마그네틱 필드를 만들어내는데 이 자석이 아주 작아가지고 말이야. 자석이 작아가지고 여기에 100앵스트롬의 요 동네는 마그네틱 필드가 있고 여기는 마그네틱 필드가 없고 여기는 있고 여기는 없고 이런 거를 만들어낼 수가 있느냐? 그거 불가능하다. 쉽지가 않아요. 그지? 그러니까 마그네틱 필드는 이게 앞으로 큰 부를 우리들한테 갖다 주겠지만 이거를 컨트롤하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더라. 그러면
기법할 거냐? 아니다. 인간은 또 이게 두뇌가 잘 돌아가가지고 마그네틱 필드를 컨트롤하는 그러한 세상을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래서 요즘에 이제 뜨고 있는 게 뭐냐면 이제 스핀트로닉스예요. 너무나 어려워서 될지 안 될지 잘 모르지만 하여간에 거기에 극간을 이루는 게 뭐냐면 스핀 오빗 인터랙션이다. 스핀 오빗 인터랙션을 이용을 해가지고 마그네틱 세계를 한번 컨트롤 해보는데, 그런데 이거를 마그네틱 필드를 가지고 컨트롤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걸 사람들이 알았어요. 왜? 마그네틱 필드를 1마이크론 아래로 여기만 마그네틱 필드 있고 여기는 없고 이런 거 어려워. 일렉트릭 필드는 여기는 있고 여기는 없고 이런 거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는데 마그네틱 필드는 없다. 그러니까 인간이 마그네틱 필드를 컨트롤할 수 있느냐 하는 게 이제 큰 이슈예요. 지금. 방법을 생각을 한번 바꿔보자. 생각을 어떻게 바꾸냐면 일렉트릭 필드를 가지고 마그네틱 필드를 한번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에요. 왜냐하면 일렉트릭 필드는 우리가 굉장히 쉽게 컨트롤할 수 있는 데 비해 가지고 일렉트릭 필드를 바꿔서 볼테지를 걸어주고 그래가지고 세상의 마그네틱 필드를 그렇지 않으면 스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번 컨트롤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그래서 그것이 뭐냐면 이른바 스핀트로닉스다. 쉬운 거를 컨트롤해서 돈을 한번 벌어보자 뭐 이런 거죠. 공학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그저 뭐 생각이 여기밖에 안 가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쉽게 해가지고 인포메이션 그거를 일렉트릭 필드를 컨트롤하면서 한번 알아보자, 컨트롤해보자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저 공학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이제 달라붙어서 하는데 잘 몰라. 그 사람도 잘 할 줄 몰라. 왜 할 줄 모르느냐? 지네가 스핀 오빗 인터랙션이 뭔지를 아냐?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몇 분만 지나면 그걸 알 수 있다. 우리의 주제가 뭐냐? 스핀 오빗 인터랙션, 렐라티비스틱 이펙트 이런 것들이 뭐냐 하는 거를 한번 보도록 하자. 자, 렐라티비스틱 이펙트를 한번 공부를 해보자. 렐라티비스틱 이펙트, 이거 뭐 되게 쉬워요. 자, 그래서 지금 렐라티비스틱 이펙트를 한번 공부를 해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스핀 오빗 인터랙션을 한번 공부를 해보자. 자, 렐라티비스틱 이펙트는 이제 어떻게 표시가 되는 게 렐라티비스틱 이펙트냐면 우리가 에너지를 보면 루트에다가 M 자승, C 사승 더하기 P 자승, C 자승 이렇게 돼요. 에너지가. 자, 여기서 말이야. MC 자승을 이렇게 빼보면 그러면 우리가 카이네틱 에너지가 나온다는 걸 배웠어요. 그래서 저기서 저거를 빼면 속도가 낮을 때는 저게 2분의 1 mv 자승이 된다. 그렇게 했는데, 그런데 이놈이 이거에 비해서 굉장히 작으면 이게 자연스럽게 뭐가 나오냐면 자연스럽게 2m분의 p 자승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야, 그것뿐만이 아니라 마이너스 8분의 1의 m 3승 2자승의 p 자승의 다음 이펙트가 이렇게 나오더라 그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우리 휴밀토니안에다가 뭐를 넣으냐면 2뮤의 P자승 마이너스 8분의 1에 뮤 3승의 C자승에다가 P의 자승의 전체 자승 음성승 C의 자승 마이너스 그 다음에 R분의 ZE 자승이랑 그렇게 하면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요거하고 요것만 가지고 놀았는데 이제는 요거까지 넣어가지고 한번 계산 한번 해보자.
자, 저거를 이제 이게 과연 얼마나 크냐 하는 건데 저거를 슈레딩거 방정식에다 놓고서 계산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럼 저 미분 방정식이 골 때리기 어려워요. 근데 우리 아는 게 있잖아요. 뭐를 알고 있지? 저게 조그마면은 저거를 무슨 시어리를 가지고 저 에너지가 얼마가 되는가를 알아낼 수가 있어. 그게 뭐냐면 오토메이션. 퍼터베이션 이론을 가지고서 저거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자. 아니, 퍼터베이션 이론을 가지고 알아내도 되지만 뭐 그냥 그 계산하면 그래서 보니까 이거를 얼마 정도, 이거 이제 계산을 할 텐데, 계산하기 전에 한번 보니까 말이야. 아까 생각할 때 렐라티비스틱 이펙트를 이렇게 보면, 알파 자승에 비례한다. 그랬는데, 그 앞에 뭐가 붙어 있느냐면, G라는 게 하나가 더 붙어 있어요. G가 뭐냐? 그런 게 있잖아, 그치? G가 원자의 번호야. 그러면 여기 핵이 있고 그 둘레를 전자들이 짜자짜자짜자 이렇게 돌고 있는데 이펙티블리 이쪽 전자에서 보면은 안에 G가 얼마가 되느냐면 G가 작지만 이 안에서 보면은 그 안에 핵의 차기를 그냥 눈으로 다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쪽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원자 번호가 커지면 커질수록 저 효과를 우리가 무시를 할 수 없을 거다 하는 게, 그래서 원자 번호가 커지면 렐라티비스틱 이펙트가 굉장히 커진다 하는 거를 여러분들은 알고 있어요. 이런 상식이 있어야 세미나 들어갈 때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나 그런 걸 알 수가 있어. 옛날에 와가지고 뭐 하는데 렐라티비스틱 이펙트 막 그렇게 얘기하니까 드디어는 이제 못 참고 사람들이 질문을 했어요. 원자에서 이 렐라티비스틱 이펙트가 왜 중요합니까? 왜 아토믹 넘버가 커지면은 렐라티비스틱 이펙트를 무시할 수 없다고 자꾸만 얘기하는데, 그거 뭐 쫀쫀하게 그건 무시하면 안 됩니까? 뭐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사실 왜 그걸 질문을 하느냐면, 양자역학 시간 때 공부를 안 해서 그래. 이거 공부만 했어도 이게 그 질문을 어떻게 하니? 이게 지가 써 있는데 말이지. 공부를 했어도 시간이 지나면 싹 까먹어가지고 그거 듣는 사람들 대부분이 이게 무슨 얘기하는가 몰라가지고 그거 질문하던데, 야 이게 뭐 양자역학 조금만 열심히 공부했으면 이게 다 나오는 거야. 이게 뭐냐면 여기에 G가 들어갔는데 들어가는 게 그냥 G에다가 자승까지 들어가니까 137분에 해가지고 뭐 원자 번호가 60이다 그러면 그거 렐라티비스틱 이펙트 얼마다? 그거 엄청나게 큰 거거든. 그래서 렐라티비스틱 이펙트가 진짜로 중요하다. 그래서
G자승, 알파자승이 이제 여기에 들어가는 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자,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 스핀 오빗 이펙트도 보면 여기 핵이 있고 이게 전자가 이렇게 돌아가는데 핵이 있고 전자가 돌아가는데 외부에서 마그네틱 필드를 걸어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외부에서 마그네틱 필드를 걸어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G만 이펙트 비슷한 포인트라는 얘기. 그게 뭐냐면 스핀 오빗 이펙트야. 스핀 오빗은 자 여기에 지금 스핀이 있어요. 일렉트론이 돌아가니까 스핀이 있고 여기서 스핀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일렉트론이 돌아가니까 앵귤라 모멘텀이 있어요. 오비탈 앵귤라 모멘텀하고 스핀 오비탈 모멘텀하고 이게 커플링이 된 인터랙션이 뭐냐면 스핀 오빗 인터랙션이에요. 야 이것도 말이야 잘 알아둬야 돼. 그렇지 않으면은 세미나 시간에 들어가가지고 또 이상한 질문을 하고 말이지. 나는 그냥 그거 좀 이 세미나 들어가가지고 지금 이 사람이 지난 10년, 20년 동안 뭐를 했는가 조금 더 듣고 싶은데 손 들고 그거 끊어가지고 말이지. 자기가 스핀을 가지고 있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오비탈 모멘텀하고 어떻게 인터랙션 합니까? 뭐 이런 사람들 있어요. 그거 참 무식한 질문이에요. 그렇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하고 자기가 어떻게 인터랙션을 하느냐. 그거 굉장히 중요한 거지. 내가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내가 나하고 인터랙션을 한다? 이거 진짜 처음 듣는 사람 보면 이게 골 때리는 얘기지. 응? 근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스핀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오비탈 앵귤라 모멘텀하고 인터랙션을 해요. 스핀은 말이야. 무엇의 스핀이냐 하면 여기에 일렉트론의 스핀이고 앵귤라 모멘텀은 일렉트론의 앵귤라 모멘텀의 오비탈 앵귤라 모멘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스핀 앵귤라 모멘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오비탈 앵귤라 모멘텀이 인터랙션 한다. 셀프 인터랙션 비슷한 거. 아, 이게 이렇게 하면 말이야. 한참 설명하고 있는데, 거기에 오비탈 앵귤라 모멘텀은 일렉트론이 돌고 있는 앵귤라 모멘텀이고, 스핀은 핵의 스핀 아닙니까? 뭐 이런 거 또 질문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아니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앵귤라 모멘텀 둘 사이의 인터랙션. 어떻게 해서 그런 인터랙션이 나오느냐?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거는 스핀이건 뭐건 말이야. 스핀이건 뭐건 모멘텀이 있으면 거기다가 마그네틱 필드를 걸어주면은 마그네틱 필드가 모멘텀하고 붙어가지고 마그네틱 모멘텀에다가 마그네틱 필드를 곱한 거 뮤 크로스 B에 마이너스를 붙인 게 뮤 마그네틱 모멘트 이거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인 게 이게 해밀턴이 아닙니다. 마그네틱 모멘트는 스핀 있으면 마그네틱 모멘트 있어요. 오비탈 마그네틱 모멘트 있어요. 근데 B가 어디서 나왔느냐? B가 없이 외부에서 마그네틱 필드를 걸어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그네틱 필드 안 걸어줬으면 제로인데 무슨 뭐 인터랙션이 있느냐? 인터랙션이 있어요. 어떻게 있느냐? 이놈이 이렇게 돌아가죠. 돌아가는 거 왜 돌아가느냐 하면 앵귤라 모멘텀 때문에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돌아가면 움직이고 있는 차지가 움직이면 주위에 뭐를 만들어내? 마그네틱 필드를 만들어내지. 마그네틱 필드를 일렉트론이 만들어내요. 돌아가니까. 그럼 핵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마그네틱 필드를 느껴. 왜냐면 일렉트론이 돌아가면서 핵에다가 마그네틱 필드를 줘요. 그런데 일렉트론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일렉트론 입장에서 보면 일렉트론이 서 있는 일렉트론 입장에서 보면은 뭐가 돌아가고 있어 지금? 핵이 돌아가고 있어. 핵이 뭐를 가지고 있어? 차지를 가지고 있단 말이야. 핵이 차지를 가지고 있으면서 이 일렉트론이 보면 일렉트론 가만히 있는데 핵이 막 뱅글뱅글 돌아가고 있어. 저기에 돌아가고 있어. 그러면 저거 차지를 가진 놈이 돌아가고 있으니까 핵이 뭐를 제너레이션 하냐면 마그네틱 필드를 제너레이션. 근데 마그네틱 필드 핵이 제너레이션 하는 마그네틱 필드는 무엇에 관계가 되느냐 하면 일렉트론이 가지고 있는 오비탈 앵귤라 모멘텀하고 관계가 돼요. 왜냐하면
일렉트론의 오비탈 앵귤라 모멘텀이 커지면 일렉트론이 땡글땡글 빨리 돌아가는데 일렉트론 입장에서 보면은 일렉트론의 앵귤라 모멘텀, 오비탈 앵귤라 모멘텀이 크면 핵이 땡글땡글 빨리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렉트릭 필드는 어디서 나왔느냐 하면 그거는 움직이고 있는 핵에서 나왔는 거예요. 일렉트릭 필드의 마그네틱 필드의 크기를 조절하는 것은 뭐냐면 일렉트론의 오비탈 앵귤라 모멘텀이다. 그래서 그러면 일렉트론은 거기에 뭐가 있느냐 하면 스핀이 있고 핵이 돌아가면서 오비탈 앵귤라 모멘텀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마그네틱 필드가 있고 그 두 개가 결합을 하니까 결국 결합에 관계되는 스핀 앵귤라 모멘텀, 결합에 관계되는 오비탈 앵귤라 모멘텀이 돼가지고 마치 셀프 인터랙션이 일어나는 것처럼 그게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셀프 인터랙션은 아니야. 왜냐하면 마그네틱 필드는 저기 핵에서 나오거든요. 셀프 인터랙션, 세상에 셀프 인터랙션 없어. 아니야, 있을 수도 있어. 근데 말이야, 여러분들 셀프 인터랙션 이렇게 보면은 언젠가 배울 거야. 지금 얘기해봤자 뭐 고치고 놔두고 그런데 하여간에 여기서 나오는 셀프 인터랙션 아니에요. 그래서 스핀 오빗 인터랙션을 한번 보도록 하자. 응? 자, 그러면 자, 이 마그네타이제이션은 스핀의 마그네타이제이션에 스핀하고 비례하는 그러한 거다 이거야. 그 다음에 B 필드는 뭐 때문에 나왔느냐 하면 B 필드는 이것 때문에 이제 나온다. 이게 B 필드가 나오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핵이 이렇게 동글동글 돌아가면서 나오는 건데 B는 C분의 1의 V 크로스 2 이거는 아주 잘 알려져 있는 거예요. 어디서 알려져 있느냐? 전자계약에서 알려져 있어. 자, 그러면 이걸 다시 쓰면 어떻게 되느냐? 자,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이제 다음 같은 문제 나온다고요. 여러분 말이야, 이거 지금 약식으로 우리가 유도를 해서 그런데 정식으로 렐라티비스틱 디라기케이션에서 유도를 하면 여기 이자가 하나 더 붙어. 그래서 약식으로 할 때 이자가 지금 안 붙어 있는데 갑자기 기적이 일어나서 없던 이가 여기 이제 붙었거든. 그 왜 그러냐면 그거는 디락 방정식에서부터
유도를 해서 정확하게 해보면 그렇게 나오는 거다. 근데 이 자가 이제 갑자기 여기 나타났어요. 자, 그러면 드디어 나왔잖아. 스핀하고 오비탈하고 앵귤라 모멘텀 두 개를 그냥 곱한 게 나왔거든. 그래서 그게 뭐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스핀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오비탈 모멘텀하고 서로 곱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알았지? 저게 말이야, S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스핀하고 L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오비탈이거든. 그래서 세미나 할 때 말이야, 와가지고 이 스핀 오비탈 앵귤라 모멘텀, 이 스핀은 오비탈은 L은 이 일렉트론의 오비탈 앵귤라 모멘텀이고 S는 일렉트론의 스핀입니다. 그런 말이야. 손 들고 아니 그거 핵의 스핀이 아닙니까? 뭐 이런 얘기하지 말고 일렉트론이야 일렉. 이런 기초 상식이 없이 자꾸만 질문해가지고 세미나를 끊어버리는 사람이 있으면 아주 미워. 참 익사이트한 거 듣고 싶은데 말이지. 응? 경제야. 응? 누가 그러던데? 죄송합니다. 저는 아닙니다. 나는 안 그랬어. 아니, 맞는 얘기야 이게. 진짜로 중요한 거예요 이거. 자, 그러면 우리 말이야 H1 이거를 H2라고 하고 H1하고 H2를 한번 H2하고 H1은 뭐냐면 아까 계산했던 렐라티비스틱 이펙트 아니야? 그거하고 그 다음에 이 스핀 오빗 인터랙션에서 나오는 그거를 한번 두 개를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래서 H1을 한번 계산을 해봐요. 자, 이거를 아까 방식으로 하면 이게 퍼토베이션 이론을 가지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자, 이거를 퍼토베이션 이론을 가지고서 이거를 계산을 하는데, 이 퍼토베이션 이론을 가지고 이걸 계산을 하는데, 여러분들 이거를 퍼토베이션 이론을 가지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파이의 NLM의 H1에 우리가 이거를 계산을 할 줄 알아야 돼. 그래서 저거를 넣어가지고 이제 고생하면서 계산을 하면은 이제 답이 나와요. 이제 저런 거 고생하면서 저거를 진짜 무식하게 넣어가지고 계산을 할 수도 있는데 우리는 이제 그렇게 안 할 거예요. 왜 그러냐? 여러분들 이게 H1을 보면 이게 P가 들어가 있어요. P가 몇 개 들어가 있냐면 1, 2, 3, 4, 4개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P는 뭐냐? P는 모멘텀이라는 거는 오퍼레이터에서 보면 미분 오퍼레이터 아니야? 야, 미분 4번 한 다음에 그걸 다시 넣어가지고 적분을 또 해야 돼. 그거 좋은 게 아니야. 미분 4번하고 곱해서 적분을 해야 되지, 그지? 야, 그거 하지 말고 이 방법이 있어. 이렇게 보니까 요거를 말이지. MC 자승에다가 2n분의 P자승은 H0가 어떻게 되느냐면 2n분의 P자승 아니면 R분의 D자승, D자승 이거를 2n분의 P자승은 H0하고 요거 더하기로 한번 써보면 그럼 세상이 굉장히 이제 편해져요. 왜 그러느냐? 그 H0 플러스 R분의 이렇게 하면 H0에
H0의 아이겐 스테이트가 나오네. H0의 아이겐 스테이트 있잖아. 그럼 HJ에다가 이거 곱하면 뭐가 나오죠? 우리 그거 다 계산했잖아. H0에다가 하면은 나온다. 뭐 이런 거 했잖아. 13.6 일렉트론 볼트에다가 뭘 나눠주죠? N자승으로 나눠주고 그 다음에 G자승을 곱해주는가? 뭐 이런 거 벌써 우리가 다 알거든. 해밀토니안이 복잡하지만 아이겐 벡터를 우리가 다 구했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다 알고 그 다음에 나머지 것만 계산하면 된다 이게야. 4번 적분하고 아니 4번 미분하고 적분하는 게 아니라 R분의 1의 expectation value R자승분의 1의 expectation value를 구하면 되는데 그거 우리 전번 학기에 숙제로 다 했던가 뭐 그런 기억이 날 거야. 그래서 이거를 보면 이건 어떻게 되느냐. 재미나지? 재미없어? 이건 어렵지 않죠? 물이 좀 낫죠, 우리가. 하루하루가 이렇게 다르지.
야, 이렇게 해서 보니까 말이야, 이게 렐라티비스틱 이펙트인데, 렐라티비스틱 이펙트 보면 분명히 G가 커지면 렐라티비스틱 이펙트 클 것 같아, 그치? 물론 뭐 G가 커지면 렐라티비스틱 이펙트 이제 커질 것 같고, 아, 이게 앵귤러 모멘텀의 함수네. 렐라티비스틱 이펙트 앵귤러 모멘텀 L의 함수가 돼요. 그 다음에 N이 커지면 어떻게 될까? N이 커지면 이게 작아지네. 그러니까 그라운드 스테이트 안쪽에 들어갈수록 렐라티비스틱 이펙트가 이제 더 커져요. 헤비 아톰인 경우에 렐라티비스틱 이펙트가 이제 커진다. 이제 이런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다. 자, 그러면 렐라티비스틱 이펙트는 원자가 커지면 렐라티비스틱 이펙트가 이제 커진다. 이건 이제 알았어요. 그러면 이제 스피노빗 인터랙션의 이 측면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스피노빗 인터랙션을 보면 말이야. 스피노빗 인터랙션을 보면 이렇게 나오는데, 자, 우리가 이거를 놓고서 또 이제 퍼터베이션 이론을 넣어가지고 이제 계산을 해야 돼요. 야, 그런데 이 안에 뭐가 들어가 있느냐면 S.L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해밀토니안 속에 S.L이 들어가 있어요. 해밀토니안 속에 앵귤러 모멘텀 오퍼레이터의 내적이 이렇게 들어가 있다. 그런데 우리가 뭐를 하느냐면 이 오퍼레이터들 사이에 커뮤테이터 릴레이션을 한번 걸어서 해보면 이 커뮤테예요. 그게 아주 또 기가 막힌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일렉트론의 스테이트를 보니까 일렉트론이 지금 여기 있는데 앵귤러 모멘텀도 있고 스핀도 있고 이 일렉트론이 있어요. 일렉트론이 스핀도 포함이 되어 있고 앵귤러 모멘텀도 포함이 되어 있고, 그러니까 스핀이 포함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오비탈 앵귤러 모멘텀이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이 웨이브 함수를 보면 스페이스 파트하고 스핀 파트에 곱으로 표시가 되어 있을 거예요. 또는 그것의 리니어 콤비네이션으로. 그러니까 이게 두 개가 다 있으니까 뭐가 있느냐면은 이게 R의 함수도 있지만은 스핀을 얘기를 해주는 스페이스 파트, 이 두 개의 리니어 콤비네이션으로 되어 있는 이 웨이브 함수를 말이야. 우리가 언퍼터드 해밀토니안의 웨이브 펑션으로 그거를 잡아가지고 그거를 가운데다 놓고 양쪽에 내적을 해야 퍼스트 오더 퍼터베이션을 우리가 할 수가 있지. 그거 우리가 첫날 배운 거야. 이게 뭐냐면은 non-degenerate perturbation인데 first approximation이 그거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를 계산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퍼터브드 해밀토니안 넣고 non-퍼터브드 아이겐 스테이트를 양쪽을 이렇게 곱해야 되는데 non-퍼터브드 스테이트의 아이겐 펑션을 우리가 구해야 되는데 이게 과연 어떻게 구해야 되느냐, 이 함수를 어떻게 구해야 되느냐 그러는데 이게 이제 구하기가 이제 굉장히 쉽다. 뭐냐면 그 사이에다가 J는 L 플러스 2분의 1하고 MJ는 M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1.
더군다나 요 세 개들 사이에는 에스타데라고 제이자수, 에스타데라고 제이지, 제이자수, 제이지가 서로 이제 커미트예요. 이거를 우리가 알아냈어. 저게 이제 커미트하니까 그 다음엔 어떻게 하느냐? 이게 커미트하니까 이 세 개의 오퍼레이터의 사이멀테니어스 아이겐 펑션이 세상에 존재한다 이거지, 그치? 우리 컴퓨터 하면은 사이멀테니어스 아이겐 펑션이 세상에 존재할 수 있다 하는 거를 소실적에 공부를 한 적이 있어요. 아득한 옛날에 우리가 컴퓨터 하면은 사이멀테니어스 아이겐 펑션을 이렇게 잡아낼 수가 있다. 경제야, 그지? 예. 그래서 우리가 이거에 아이겐 펑션은 말이지. 이 아이겐 펑션, 이런 아이겐 펑션은 우리가 토탈 앵귤라 모멘텀, 앵귤라 모멘텀 G 컴포넌트, 그 속에 앵귤라 모멘텀 L이 포함이 되어 있는 이거를 아이겐 펑션으로 보면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이게 아이겐 펑션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놓고서 우리가 뭐를 하냐면 두 개가 있을 수 있는데 토탈 앵귤라 모멘텀의 L-2분의 1과 L 플러스 2분의 1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L하고 2분의 1하고 더하면 L 플러스 2분의 1, L 마이너스 2분의 1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MJ는 M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1. 이 두 개의 아이겐 스테이트가 있을 수 있고 이 두 개의 아이겐 스테이트를 놓고서 우리가 에스타델에다가 이거의 익스펙테이션 밸류를 한번 구해보도록 하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놓고서 사이를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오른쪽 거를 먼저 한번 계산을 해보자. 에스타델에다가 사이를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하자. 부분이면 다 끝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뭐였지? 지금 스핀 오빗 인터랙션이 있어가지고 스핀 오빗 인터랙션의 텀 때문에 에너지 시프트가 이렇게 생겨나는데 그 에너지 시프트를 한번 계산을 했더니 다음 같은 모양으로 나왔다. 이게 뭐냐면 H2에서 나온 거예요. H2 스핀 오빗 인터랙션 때문에 생겼다. 그러면 스핀 오빗 인터랙션을 보면 아토믹 넘버가 크면 이게 커져요. 아토믹 넘버가 크면은 스핀 오빗 인터랙션이 분명히 커진다. 알겠지? 앵귤라 모멘텀이 커지면 스핀 오빗 인터랙션 어떻게 될까? L이 커지면 작아지겠네. 그치? 아래는 3승에 비례하고 위는 1승에 비례하고 앵귤라 모멘텀이 분명히 이제 관여를 하네. 그러면 맞아. 우리가 이제 생각이 나는 게 있어요. 뭐가 생각이 나냐면 렐라티비스틱 이펙트도 이렇게 보면 렐라티비스틱 이펙트도 보면 아토믹 넘버가 커지면 커졌어. 스핀 오빗 인터랙션도 보면 아토믹 넘버가 커지면 이제 커졌어요. 둘이 비슷하게 가는 것 같아. 스핀 오빗 인터랙션도 아토믹 넘버가 커지면은 커지고 렐라티비스틱 이펙트도 이게 둘이 커지면 커져요. 어떤 사람들은 스핀 오빗 인터랙션하고 렐라티비스틱 이펙트 인터랙션 H1하고 H2를 별로 구별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스핀 오빗 인터랙션을 막 얘기하면서 렐라티비스틱 이펙트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제 우리 이렇게 공부를 많이 한 우리 입장에서 이렇게 앉아서 보면 저거 얘기하면서 H2 얘기하면서 뭐 렐라티비스틱 이펙트고 뭐 그러고 있거든. 웃기는 얘기들이지. 근데 사실 웃기는 얘기 아니야. 저것도 렐라티비스틱 이펙트. 여러분들 내가 뭐라 그랬어? 스핀은 어디서 나왔느냐면 그거는 눈을 까짓고 뒤집어도 넌 렐라티비스틱 이펙트에서는 스핀이라는 게 나오지 않나. 스핀은 어디서 나오냐면 디락 이퀘이션에서 나온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사실 이거를 보더라도 이거를 보면 말이야 손으로 넣어가지고 스핀은 손으로 넣어가지고 그 다음에 스핀 오빗 인터랙션을 우리가 유도해냈지만 사실은 그 근원은 어디서 나오냐면 디락 이퀘이션의 렐라티비스틱 인터랙션에서 나오는 거고 이것도 사실은 렐라티비스틱 이펙트다 이게요. 그래가지고 스핀 오빗 인터랙션 얘기하면서 논문 같은 거 이렇게 보면 그게 렐라티비스틱 이펙트다. 렐라티비스틱 이펙트를 보면 하면서 이게 스핀 오빗 나올 때 그때 거부감을 가지지 말라. 그 스핀 오빗 인터랙션 하면서 이게 렐라티비스틱 이펙트다라고 조금만 얘기할수록 공부를 아주 많이 하지 않고 중간 정도 할 때는 이게 분이 막 속이 끓지 쳐도 공부도 못하고 H2하고 H1은 구별도 못하고 말이지 와서 세미나하고 강연을 하고 무슨 대가라고 그런 웃기고 있네. 그러지 말고 H2 얘기할 때 스핀 오빗 인터랙션 얘기할 때 이거 렐라티비스틱 스핀 오빗 인터랙션이라고 하지 않고 그냥 렐라티비스틱 이펙트라고 하면서 저거를 얘기하는 사람이 있더라도 그 사람은 진짜 제대로 알고 하는 거라는 걸 잊지 말고 말이지. 그래서 이 많이 할수록
세상이 큰 재미나 삶이 즐거워지고. 자, 오늘은 그래서 렐라티비스트 이펙트 두 개 항을 얘기를 했는데 다음 시간에는 렐라티비스트 이펙트 두 개를 한꺼번에 뭉쳐가지고 큰 의미에서의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는 거를 얘기를 언제지? 다음 주는 수업이 없나, 그지? 네. 다음 주 수업이 없고, 네. 다음 주 내가 같이. 월요일 날 안 해? 감사합니다.